네, 요즘 우리 증시 안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당연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기대할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금리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반도체 업종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하게 하죠. 반도체 업종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반도체의 새로운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 안에서 과거처럼 20만원 근접하는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확실하게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잘 나가다가 조금 꺾이는 그림들이 나왔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안에서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좀 명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미증시 AI가 고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에 일하시는 분들을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쇠사슬로 묶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때 이후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좀 원활하게 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듯 합니다. 안 그래도 올랐었던 증시 안에 뭔가 좀 조정의 명분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시장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미증시가 돌리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들어가면은 일주일가량 휴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매수의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수의 앞으로 이제 명절 이후의 분위기를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향과 시장의 회복세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종목을 보다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지수의 상황을 모든 종목들이 다 역행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 이제 종목들이 내려와서 내가 우선 대응을 해야 한다면 아니면은 내려온 종목들 중에서 내가 이제 저가 매수 쇼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도체 업종이 당연 지금은 1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 반도체 업종에 또 어떤 좋은 얘기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강하게 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해외 IB들 아니면 신용평가사들의 의견들이 많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을 과거에는 그냥 쏘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트랙티브라고 해서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상향을 했죠.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투자 비중을 과거에는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중 확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기대감을 좀 키워가는 발언들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좀 거듭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는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주식시장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보고서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용평가사인 골드만삭스 안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기업 중에 70%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시장,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도 뭐 굉장히 좀 활발하고 두드러지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그 반도체 재고 수치, 통계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재고가 적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많이 뭐 찍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쌓이는 그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호황이 나오고 있고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7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감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 타이틀 안에서도 모든 것이 슈퍼사이클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뭐 D램 이런 쪽 안에서도 실질적인 가격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DDR4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중에 최고치 가격을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DDR5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가격이 40%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뉴스들 나온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뭐 모든 것은 이제 AI의 투자 확대, 여기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을 좀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들이 시장에서는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공급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 거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D램 가격을 기존보다 인상할 계획이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 흐름 안에서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다른 리스크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에서 공급이 또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남기는 마진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위주로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용평가사 모건 스탠리 안에서도 2027년도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시기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5년도 9월 달이고 내년은 26년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27년도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의 호황은 앞으로 1년 넘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시장 안에서 평가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요즘에 외국인들이 뭐 기록적으로 막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도 좋은 실적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마저도 더 넘어버리는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거기 안에서는 HBM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2025년도 1월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기대치 아니면 이제 그 찍어낼 수 있는 뭐 예상 물량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D램과 낸드 수요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전망했던 것보다 더 커졌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자체에서도 2026년도에는 D램의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2026년도까지 HBM의 그 더 많은 자금들을 투자를 하고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아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혹은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은 뭐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보셨던 소캠 관련된 미래 먹거리 소캠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률을 더 빠르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래 먹거리인 뭐 유리기판 안에서도 종목들이 뭐 더 같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계약을 애플이랑 그 다음에 테슬라랑 또 크게 맺다 보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협력 업체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요즘엔 또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최근에 시장의 조정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었지만 그 전에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가 올라가고 있음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느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떤 반도체 종목들이든 지금 뭐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는 반도체가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 안에 반도체가 좀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매수가보다 좀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포트 내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보단 반도체 쪽에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마이크론도 HBM의 그 매출 확대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HBM 쪽에서도 분위기가 좋은 게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그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AI 칩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AI 칩을 자체 생산하는 다른 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HBM을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꼭 엔비디아가 아니라도 뭐 상당히 좀 많은 폭 대폭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우리 증시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월등하게 또 주가 상승률이 과거에는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 메모리 사이클이 또 오고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HBM의 또 수요는 마찬가지로 또 같이 증가를 하겠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이번에 또 이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지배적으로 한미 반도체를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가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미 반도체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 뭐 제품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HBM TC 본더, 이제 HBM 적층 후공정에서 가장 핵심 장비가 되고 있는 이 TC 본더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조하고 그다음에 뭐 판매를 하겠죠.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이 HBM 관련된 이 장비들이 경쟁 장비 업체 대비해서 기술력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미반도체 내용들을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봤었던 내용들, 엔비디아와 ADM의 주도로 AI 서버용 반도체가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를 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HBM의 납품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력으로도 많이 좀 따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미반도체는 물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는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나온 매출 성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HBM 확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AI 그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도 충분히 높게 가지고 있는 이 한미 반도체한테는 뭐 충분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HBM 투자 확대에 대한 직접 수혜가 가능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HBM 납품을 위해 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도 뚫었지만 앞으로 다른 뭐 빅테크 기업한테도 HBM을 납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한미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발 그 매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아니면 글로벌 그 기업들을 통해서도 매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도 그렇고 기관 쪽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잘 들어오죠. 그리고 최근에 개인 쪽에서는 뭐 꾸준하진 않지만 뭐 매번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새 순매수 수급들도 오늘 강하게 붙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과거에 이제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한미 반도체에 좀 자잘한 이슈가 시장에서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뭐 급등폭도 굉장히 변동성 있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과거에 이때 보여줬었던 기대감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가에 매수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또 끼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고점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구간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쪽 바닥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었는데 한번 좀 흔들리고 이 추세가 깨지는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횡보하면서 위쪽을 다시 갖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요런 이제 전고점의 추세 라인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좀 빈도 높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탈했었던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선을 다른 저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또 이렇게 또 수렴형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난번처럼 이게 하방으로 이탈이 되면은 이런 부담감이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 지지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방으로 이탈되면은 추세가 이렇게 갈 패턴 분석이 되는 거고, 다만 요즘에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 윗구간들을 이제 과거에는 툭 한번 치고 한번 주기 나오면서 툭 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여기를 두드리는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졌다. 그러면 이제 돌파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쪽으로 위쪽으로 넘어와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과거의 전고점 수렴 패턴을 돌파하는 계기가 되니까 좀 기술적으로도 매수의 심리들이 좀 더 과감하게 붙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확신을 갖고 매수하는 물량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술적 위치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지금 뭐 오랜 기간 가격 조정 나왔고 횡보하고 기간 조정 나오면서 지금은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이런 전고점의 저항 언덕들 여기를 소화하고 위쪽으로 뚜껑을 좀 열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고, 뭐 우리 증시가 뭐 단기간 안에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또 상승 추이를 밟고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한미 반도체는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반도체 종목도 저는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에서는 지금 또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좀 표출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또 빠른 확대와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요 흐름 안에서 한미 반도체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그런 기업이니까 올해에도 그 다음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우리 한미 반도체 지금 바닥에서 시원하게 올라오고 주가의 상승률을 빠르게 키워주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이 위치를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굵직하게 있는 이런 매물대가 대략 한 13만원, 14만원 언더 요렇게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해본다 하더라도 30% 이상의 상승폭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그림들 기대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좀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또 반도체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만큼 요즘 시장 안에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가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 종목들도 이미 보여지고,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조정세를 보이는 반도체 종목들도 충분히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 적어도 한 종목은 반도체로 좀 편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고리즘 많이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댓글과 아니면은 또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또 좋은 내용들, 그 다음에 좋은 정보들 가지고 돌아와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겼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또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하반기까지 또 좋은 수익과 좋은 일들이 많으시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